태화강과 여천천이 돛질산에서 만나다. 동구 서부동 명덕마을 출신 김은근 박사가 설립에 앞장섰던 울산공고역사관. 김 박사는 2004년 울산공고동창회 회장을 맡은 후 울산에서 처음으로 학교 역사관 건립에 앞장섰다. 이 역사관의 건립 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울산공업고등학교는 오랫동안 국가와 지역사회의 간성을 배출한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의 산실이었다. 이제 울산공업고등학교 교문을 나선 3만 동문은 모두의 역량을 모아 자랑스러운 역사관을 우뚝 세웠다. 우리 역사관은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맺듯 소중한 흔적을 모아 우리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오래도록 되새기는 것은 물론 울공인의 드높은 기상을 이어가는데 그 깊은 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모름지기 이곳은 울산공업고등학교의 어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늘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일의 꿈을 그려보는 역사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005년 11월 6일 울산공업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김은근. 학생들은 활주로 만든다고 주민들은 허문다고 시껏 먹은 울산 비행장. 울산 사람들에게는 삼산 비행장으로 더 알려져 있다. 1928년 12월 2일 개장해 1960년대까지 남아 있었다. 위치는 현재의 남구 청사거리와 현대백화점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총 면적은 18만 9천 제곱미터 약 6만 평이며 활주로는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약 600m 건설됐다. 1970년 11월 울산공항이 개항하면서 폐쇄됐다. 항로는 동경 후쿠오카 울산, 대구 경성 대련이다. 매일 1회 취항하고 12인승 경비행기로 일본의 고관 대작가 장사꾼들이 주로 이용했다고 한다. 활주로 확장 공사 때 울산, 부산, 김해 등의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했다. 한편 학성동 항남마을 주민들은 태화강 남쪽에 있었던 삼산동 중리마을에 거룻배를 대고 당시 폐쇄돼 군용지로 남아있던 옛 울산 비행장 활주로 콘크리트를 걷어내 농사를 지었다. 뚫기 바쁘게 입구 막은 야암동 용대 가리의 방공호들. 5곳의 동굴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 형태가 모두 아치형으로 일정하고 길이도 확인 안 된 2곳이 있지만 대략 1318m로 비슷하다. 입구를 은폐하기 위해 돌무더기로 둔덕을 쌓거나 바위로 막았다. 각 동굴과의 거리가 거의 일정하다. 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강의를 발랐다. 석질이 손으로 떼어낼 정도로 무르다. 울산 비행장 방호를 위해 글로브국대 등의 이름으로 조선인을 대규모로 동원해 만든 동굴로 추정된다. 1번 동굴에는 난방시설의 흔적이 있고 3번에는 내부에 연약한 암벽을 받치기 위해 볼을 설치한 흔적이 남아있다. 울산 장날 새벽에 깜짝 열렸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여천고개. 여천고개는 약 20가구가 사는 자연마을이며 울산과 옛 대연면 주민들이 왕래한 유일한 고개였다. 고사장 1일과 6일, 덕하장 2일과 7일 목도장, 4일과 9일 등을 제외한 5일과 10일 울산장 새벽의 대연면 주민들은 이 고개에서 도매상들에게 농수산물을 팔고 다시 다음날 고사장에 팔 상품을 채취하기 위해 되돌아갔다. 조선지지 자료에 여천 현주막이 이곳에 있다고 기록돼 있다. 혼인 1년 만에 남편 죽자 혼자 여막 지킨 연려배씨. 배씨 부인은 방구정마을에서 태어났다. 태사제 이응춘의 오세손 이하영의 아내로 혼인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병으로 사경을 헤매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 넣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목을 매려 했는데 시아버지의 만류로 마음을 돌렸다. 그녀는 낡은 옷 한 벌로 3년 상을 마친 후 피를 토하고 사망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1741년 정려가 내려졌다. 방구동에 있었던 정려각은 1982년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학성동으로 이전했다. 2번이나 존재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던 항남나루. 울산 최초의 사찬 읍지인 학성지의 주지는 태화나루 하류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지지 자료에는 중진으로 다르게 기록돼 있으나 모두 이 나루를 일컫는다. 항남마을 주민들은 태화강 남쪽에 있었던 삼산동 중리마을에 거룻배를 대고 당시 폐쇄돼 군용지로 남아있던 옛 울산 비행장에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고 농사를 짓거나 소를 먹이러 자주 오갔다. 한편 중리를 비롯한 삼산동 주민들은 태화강 건너편 역전시장에 채소를 자주 팔러 다녔다. 노 젓는 나룻배, 줄 당기는 거룻배가 오갔던 태화나루. 복원된 태화루 남쪽과 남구의 월평, 월진마을을 잇는 나루터였다. 옛날에는 노를 저어 건너던 나룻배로 일제시대에는 줄을 잡아당기는 거룻배를 이용했다. 이 나루터에 대해서 울산 최초의 사찬읍지 학성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태화진의 북쪽 수십보에는 황룡연이 있고 문 옆에는 바위가 언덕을 이루어서 기우제를 지낼 때에 장막을 설치해 제사를 지낸다. 북쪽 기슭은 깎아지른 푸른 절벽이 있고 그 위쪽에는 평탄한 언덕이 있는데 둘레가 거의 수백 보이고 옛날에는 태화사가 있었다. 앞에는 누각이 있어서 형승이 빼어난 것으로 일컬어졌으나 지금은 없다. 국내 교역의 기능을 담당했던 내왕나루. 울산은 해산물이 풍부하고 달천 철장이 존재해 울산만과 접한 내왕나루에서 국내 교역이 이루어졌다. 17세기에 함경도와 강원도, 서해안의 상선이 드나들었던 내역이 국왕서원 기록에 존재하는 것을 보아 조선 후기까지 국내 교역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교동에서 이사온 태화서원. 태화서원은 원래 옥교동에 있었다. 2018년 중구문화원으로 넘기고 2019년에 학성동으로 신축 이전했다. 구 태화서원은 1797년에 세워진 것으로 울산도읍의 관하시설인 도총소였다. 1910년대부터 1933년까지 면읍사무소로 쓰이기도 했다. 광복 후 1951년에 경주이씨 이종하 씨가 건물을 불화받아 종중으로 넘겼다. 경주이씨 울산 하수회에서 서원을 설치하고 이름을 태화서원이라 했다. 최초의 민속학자 송석하, 중구 방구동으로 이사. 민속학자로 널리 알려진 송석하는 1904년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에서 태어나 9세 때인 1912년 언양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10살이 되던 이듬해 4월 중구 방구동으로 이사와 함께 이전하기 전에 중구 옥교동에 있었던 울산초등학교 2학년에 편입해 1916년 3월 23일 졸업했다. 그가 등하교할 때 어느 곳을 경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가까운 학성공원 북쪽의 어느 길을 따라오갔던 것은 확실하다. 그는 최소한 학성공원 북쪽 산자락 아래 나란히 있었던 조재성과 이윤겸의 선정비는 보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푸지세미의 물도 마시고 다녔을 것이다. 내왕마을 지키는 직제학 김상 국병 주영세 불망 비정감 목감 박공효한 영사비. 중구 방구동 내왕마을 성황당 앞에 비석 2기가 있다. 하나는 1861년 9월 세워진 직제학 김상 국병 주영세 불망비이고 다른 하나는 1862년 3월에 세운 정감 목감 박공효한 영사비다. 비석에 새긴 내용은 둘 다 선정을 베풀어준 그 공덕을 잊지 않고자 한다는 것이다. 김병주는 1848년 증광별시, 1851년 정시문과의 급제의 규장각 직각을 지냈다. 이후 1858년 규장각 직제학을 역임했다. 이때 고장난 배를 수리해 주고 공무를 운반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박효환의 생물은 현재 알려진 게 없다. 그는 1858년 기패관을 했고 1859년과 1860년에 함흥 영흥 홍원 문천 등의 감목관을 역임했다. 그러나 울산 감목관을 역임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